네이버에서 온 이메일을 보고 집 근처고 비용도 싸길래 대강안과에 가게 됐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받고 백내장이 생겼으니 렌즈 삽입술 때문이겠죠. 렌즈 삽입술 사전 검진 과정에서 UDM 검사 및 각막 내피 세포 검사 외에 각막 CT 검사, 망막 CT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저는 대강병원의 명예를 걸고 결국 저의 업무는 해태하거나 과실을 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으니 렌즈 삽입술에도 부작용이 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어요. 대강안과에서는 피해자 안보영에게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우편으로 고지한 바 있으며 수술은 피해자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의 업무상 과실 및 설명 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료하였음을 알아주시기 합니다. 엄중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가 부실의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했던 것은 사실이죠. 피고인의 인감 주장과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가 어떻게 때린 것은 맞는데 누가 자기 마누라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당방위로 때린 거니까 정당방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로부터 뺨을 맞는 바람에 형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제가 술에 취한 채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피고인이 했던 행위는 자칫 잘못했으면 피해자가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엄격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 고등부 형사부문 5번째 팀 대기고등학교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구호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체 차렷!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대기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상속 문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가족 문제가 심각하죠. 그 문제를 흥부와 놀부에 빗대어서 한번 그 창작을 해보았습니다. 그 연흥부와 연놀부의 부모인, 그러니까 아버지인 연갑부는 서귀포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땅이 유산 그 상속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시는 바람에 연흥부와 연놀부에게 각각 2분의 1씩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제주 제2공항 부지로 확정이 되면서 연놀부가 이 땅을 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심보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때마침 연놀부는 흥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흥부에게 인감증명서와 그 다음에 도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용서를 쓴다는 빌미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몰래 작성을 한 다음에 재산을 모두 가로채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흥부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연놀부 집으로 찾아가 따졌더니 이제 그 놀부의 처가,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형수님께서 밥주걱으로 뺨을 한 대 때립니다. 이에 흥부가 부엌에 있는 과도를 이용해 가지고 놀부의 배를 찔러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는데요. 일단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흥부가 놀부에게 과도를 휘두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흥부가 실제로 놀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흥부가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더운데 심사위원님과 방청석에서 참 힘드시겠지만 좀 많이 재밌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2부 2017년 7월 10일 오전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2017 고압 1004 살인미수 제1회 공판기일입니다. 연웅구 피고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숙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연흥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600-410-1970-815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여관을 전전하면서 생활 중입니다. 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피고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만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측 모두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2017년 7월 5일 19시 30분경 피해자인 연놀부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연놀부와 그의 처는 흥부를 말렸으나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던 흥부는 욕설과 함께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넣은 후 연놀부의 배를 찔렀고 연놀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응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가해자인 연흥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법 250조, 254조의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재판장님, 제가 형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제가 술에 취한 채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또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인 모두 진술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찌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로부터 뺨을 맞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점에 관한 입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공소 사실 등의 증명에 관련한 주장이나 입증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 피해자 연놀부에 대한 범행이 살인미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관련 수사 기록 등 서류와 압수물을 제출하고 피해자인 연놀부와 그 당시 사건 장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아내 고 점순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도 주장이나 입증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는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회에 임하지 않는 사회 일원으로서 당시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음은 물론 현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관련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꾸준히 피해자와의 만남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피해자 연놀부가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 연흥부와 피해자 연놀부는 형제관계로 부친인 연갑부는 2016년 12월 25일경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아 부친의 유산인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일대 63,500제곱미터를 각각 2분의 1씩 공동 상속을 받아야 하나 연놀부가 연흥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작성을 위해 수령하였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위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연놀부 명의로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연놀부에게 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였고 연놀부와 그의 처인 고 점순으로부터 주걱으로 뺨을 맞는 바람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피해자 연놀부가 과도에 찔린 부위는 길이 약 5cm, 깊이 약 3cm의 우측 상복부 좌창상으로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긴 하지만 주요 내장 및 급소를 상하게 할 정도의 깊은 상처가 아니기에 봉합수술 외에 다른 수술은 받지 아니하였고 향후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것 또한 아닙니다. 더욱이 피해자 연놀부는 현재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피고인의 반성과 함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증거 조사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 신청하시죠. 지금 제1번 목록인 과도와 15번까지의 서류와 압수물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열람, 등사해 보셨죠? 네, 증거 의견 진술하십시오. 증거 목록에 기재된 서류와 관련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이 사건 증거 목록 기재 1번부터 15번까지의 서류와 물건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검사 측 증거 서류 신청 제출하시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 조사는 열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변호인, 증거 서류에 대해 진술할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검사 측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피해자 연놀부와 그의 처 고 점순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연놀부와 고점순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도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연놀부, 고점순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9일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기일인 2017년 7월 19일 오후 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공판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2부 2017년 7월 19일 오후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2017 고합천 4 살인미수 제2회 공판기일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찌른 살인미수의 점은 인정하나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정상 참작을 부탁하였으며 검사 신청의 증거 모두를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오늘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 피해자 연놀부와 고점순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변호인, 검사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오늘은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연놀부 씨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연놀부, 주민번호는 550605, 그다음 1940403, 주소는 제주시 오라 14길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 있습니까? 네, 저 자식이 제 친동생이긴 하죠. 증인, 재판장에선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신문에 앞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증인 앉으시지요. 검사 측 신문하세요.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5일 19시 30분경 증인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죠? 네, 얼마나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던지 온 동네에 다 들렸을 겁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자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죠? 네, 제가 뭐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패를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피해자의 처 고점순에게도 욕을 한 사실이 있죠? 저 녀석 말버릇이 얼마나 고약하던지 제 아내에게 엄청 심한 욕을 들이붓더라고요.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죠? 제가 가만히 있을 성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과도를 들고 나와 다짜고짜 증인의 배를 찌른 것이군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병행으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죠. 전치사주라는 게 믿기진 않지만 뭐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는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죠. 증인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부친인 영갑부와 모친인 김정슬아의 증인과 피고인 형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친인 김정이 사망한 후 부친인 영갑부마저 2016년 12월 25일경 사망하자 증인은 2017년 5월 1일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030, 같은 리 578, 오조리 1234 토지 전부에 관하여 상속 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러긴 하죠. 증인은 위 등기를 경로할 당시 등기소에 부친의 재산 전체를 상속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였죠. 네, 그렇긴 했지만 뭐. 피고인이 진정으로 상속 재산을 포기한다고 하였나요? 아이, 그러다 말아요. 아,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제가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겠습니까?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증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채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증인에게 교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위 사실이 맞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 저는 분명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조건으로 2천만 원 준 것입니다. 증인의 상속받은 부동산 성산포 일대가 제주 2공항 부지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평당 3만 원도 안 되는 땅이었지만 발표 이후에는 평당 1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지만 뭐 시세는 조금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 부동산의 시세가 2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천만 원을 받고 상속을 포기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피고인이 포기하겠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제 말 모두 사실입니다. 아니 20억에서 2천만 원 가는 게 말이 돼?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안 해! 증인, 방청객, 재판장에서 정숙하십시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5일 19시 30분경 증인에게 찾아와 본인 모르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라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였지요. 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하긴 했죠. 아,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인가요? 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뭐 술에 많이 취한 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증인의 초고점순이 피고인의 뺨을 주걱으로 1회 때린 것은 사실입니까? 아니, 제 아내가 한 대 때린 건 맞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의 처가 때리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흥부 녀석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때릴 수게 그냥 주걱으로 한 대 때린 것이죠. 증인은 전치 4주에 우측 상복부 자창상을 입었는데 현재 지금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실 정도로 다 회복이 된 것이죠. 아이고, 진짜 전치사주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전치 10주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나온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피해자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동방예의지국에서 동생이 형을 칼로 찌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제주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추가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재판부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쓸 당시까지 피고인과 사이가 어땠었나요? 뭐 부모도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형제라고는 흥부 저 자식밖에 없었는데 그다지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 평소 피고인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평소 저 녀석 평소에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엄청 소심한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독한 놈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 증인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나요? 흥부 녀석 아들들이 뭐 600만 원을 병원에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고점순 씨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고점순,
주민등록번호는 5611242980-505, 주소는 제주시 오라 14길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 있습니까? 네, 제 시동생이에요. 증인은 신문에 앞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증인 앉으시죠. 검사 측 신문하세요. 증인은 2017년 7월 5일 19시 30분경 부엌에서 주걱으로 밥을 뜨고 있던 중 마당에서 남편 연놀부와 누군가가 언쟁을 하던 소리를 듣게 되어 마당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네, 밖에 나가 보았더니 흥부 녀석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저희 남편에게 땅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에 증인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도리어 피고인은 증인에게 다가와 형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되려 큰 소리로 따진 것이죠. 네, 맞아요. 누가 집에 술 처먹고 들어오는 놈한테 나가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도리어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지 뭐예요? 이에 증인은 손에 들고 있던 주걱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이죠. 때린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도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고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정당방위를 왜 때린 거예요?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부엌으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 나서는 다짜고짜 피해자의 배를 찌른 것이군요. 그땐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남편이 칼에 맞고 앞으로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죠.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죠. 증인은 남편인 연놀부가 2017년 7월 5일 19시 30분경 연흥부에게 칼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죠. 제가 바로 앞에서 목격했어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증인의 집에 왔을 때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나요?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밖에서 언쟁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보았는데 아니 저 흥부 녀석이 혀가 꼬부라진 말투로 남편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고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서는 그때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방금 연놀부는 피고인이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셨는데 증인이 목격한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했다고 보입니다. 어떤가요? 다시 생각해보니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가 직접 마셔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증인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소리를 질렀다고 하였는데 평소 피고인의 성격은 어떤가요? 평소 우리 남편 얼굴도 못 마주치는 게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치니까 당황하긴 했죠.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증인에게 왜 때리냐며 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주걱으로 한 대 맞고는 왜 때리라고 막 대드는데 이때 저희 남편이 싸다구를 한 대 때리기는 했죠. 그럼 증인의 말에 의하면 연놀부도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것인가요? 이게 때린 것은 맞는데 누가 자기 마누라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당방위로 때린 거니까 정당방위? 맞습니다. 그게 무슨 정당방위입니까? 이놈들 흥부 닮아가지고 방청객 한 번 더 소란 피울 시에는 퇴정 조치 취하겠습니다. 네. 피고인이 연놀부를 칼로 찌른 후에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뜨리고는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증인은 연놀부와 피고인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제주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추가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측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피고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죠? 네, 제가 읽고 서명한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5일 19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로 14길 소재 피해자 연놀부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이후 부엌에 놓여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시죠? 네, 제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부친의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했던 것은 사실이죠? 불만을 품었지만 형님이 제 동의하에 상속 등기를 했다고 우겼습니다.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어린 행패를 부리며 밥주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치자 이에 피해자의 처에게 죽이겠다고 한 사실이 있죠? 제가 맞고 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어디 형수에게 욕하고 대드냐며 피고인을 밀었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신문하시죠. 피고인은 당시 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나요? 제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부당한 방법으로 저의 상속 재산을 가로챈 것에 불만을 품고 형님을 찌른 것은 맞지만 형님을 죽일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나요? 제가 아들이랑 그날 과음을 해서 그런지 3병 정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 고점수는 피고인이 주걱으로 오른쪽 뺨을 1회 가격당한 후 폭언을 하였다고 증언했는데 맞은 후에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인가요? 맞고 나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행패를 부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를 의도로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피해자 연놀부마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부엌에 있던 과도로 찌른 거군요. 네,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연놀부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맞지요? 네, 차용증을 작성한다기에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형님께 드렸습니다. 피해자 연놀부가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몰랐나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문서를 조작한 사실은 최근에 아버지의 땅이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지정되어서 찾아보던 중 알게 된 것이죠. 네,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피해자 연놀부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저는 형님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로 형님의 말을 잘 따랐고 그건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찌른 것에 대해 범행의 무거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했던 행위는 자칫 잘못했으면 피해자가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 있었을 법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엄격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부과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전과 기록도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연놀부와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별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평범한 가족 관계였죠. 하지만 형인 연놀부가 불법 사무소 위조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었고 이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아들 연하나와 함께 과음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자신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였지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억울함에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르게 된 것입니다. 덜 치명적인 과도와 복부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타격을 가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살인미수의 죄는 성립하지만 이에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연놀부의 병원비를 모두 배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피해자 연놀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제공했던 점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형님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저희 상속 재산을 가로챈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그로 인해 형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님의 배를 과도로 찌른 것은 맞지만 형님을 죽일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피해를 본다면 가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들을 참작해 주시어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017년 8월 1일 14시입니다. 이상으로 5호 법정을 폐정합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 고압 1004 살인미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와 그의 처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여 흉긴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흉기로 찌른 신체 부위의 위험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 피고인이 찌른 과도가 피해자의 복부를 더 깊이 관통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야기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봉합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고 향후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 비용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연응부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압스텐칼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원내 재판부입니다. 피고인 일어서 주십시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하였고 향후 피고인의 노력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시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위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가족, 형제 간의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피고인이 다시 한번 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질의응답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 5번째 팀 대기 고등학교까지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복장까지 갖춰가지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건은 보니까 처음부터 전부 자백을 하고 정상관계를 아마 다투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가 다 증거 동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툼이 없는데 정상 관계를 가지고서 뭐 참작을 좀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검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다 증거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지금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었는지, 오히려 여기서 구성한 거 보면 변호인 측이 차라리 증인으로 신청해서 연놀부의 어떤 좀 뭐 이런 가정사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사무소 위조 행사 또 뭐 이렇게 해서 가로챈 거 이런 거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이 신청해야 될 증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다 증거 동의하는데 증인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검사 입장에서는 그 양형을 위해서 굳이 연놀부를 증인 신청할 필요가 있었을까? 실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런 필요성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차후에 만약 구성하게 되면 변호인 측이 정상관계 증인으로 구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상관계 주장으로 주장한 것이 지금 이 사건하고는 좀 별도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부풀어진 땅을 가로채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재판에서는 양쪽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믿겠느냐? 물론 지금 뭐 연흥부가 굉장히 좀 약자이고 좀 뺏긴 입장이니까 그쪽으로 우호적일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역시 좀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억울하다면 연흥부는 따로 뭐 위조나 이런 걸로 뭐 사건이 문제가 돼서 그런 사건도 있다. 뭐 그런 게 이렇게 제출이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변호인 측의 입장을 충실히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요. 이 팀은 되게 그 캐릭터에 맞는 생김새를 가지신 친구들이 배역을 맡으신 것 같아요. 흥부는 정말 흥부 같고 놀부는 정말 놀부. 재판장도 참 재판장 같은데 그 혹시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그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니까 채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절차 같은 거는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알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정을 저희가 견학을 가서 실제로 판사님께서 선고하시는 거랑 재판하는 걸 저희가 직접 막 열심히 필기하면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면서 연기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섞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사전에 했던 영상들도 많이 참조하면서 그런 형식 부분에서는 좀 많이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검사님이 법정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청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셔서 만든 증거들을 법정에 일단 신청을 하시려고 하고 특히 재판장이 이제 변호인한테 검사가 신청한 증거 열람 등사해 보셨냐 이런 것도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이런 그 증거 신청과 관련한 용어 뭐 열람 등사해 보셨냐 채택하겠다 이런 거는 법정 방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항소심 법원이 광주고법 제주원내 재판부 이런 거는 직접 가서 보시거나 하셔야 아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른 팀들 중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어서 특별히 혹시 주변에 법률가가 조언을 한 것은 아닌가, 직접 본 것인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이 재판에서 그 농담인데 제일 고생한 분은 여기 속기하시는 것처럼 컴퓨터 치신 분 진짜 고생하셨어요. 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사건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죽지는 않고 상해만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해가 될 수도 있고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근거로 살인 미수로 사건을 구성하게 된 것인가요?
우선 저희가 살인 미수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흥부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놀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찌르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흥부는 그때 당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살인 미수라는 제목으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이 거듭하여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특히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지금 절대 형님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뭐 변호인 측에서도 이걸 뭐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그럼 이걸 어떤 근거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나요? 일단 그 흥부가 그 형의 사문서 위조 그 사건으로 흥분한 상태였고,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충분히 살해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째 팀 대기고등학교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모두 마치겠고요. 자, 마지막 인사 한 번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을 아, 직접 한 거예요? 아, 나중에 헤어가루 가도 참 전도유망한 학생으로 되지 않을까.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씩씩한 에너지와 함께 마무리해 주셨네요. 피해자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피해자의 과거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년 동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습니다. 송이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SNS로 악성 유머와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송이가 먼저 데뷔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믿고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잘못된 행동은 맞아요. 미르미는 제가 연습생 생활을 그만둘까 고민할 때도 저를 위로하고 곁에 있어준 착한 친구예요. 그렇다면 증인은 확실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는 것을 보았습니까?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갈수록 안미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송이가 제 손에 뿌리채가 난간에 너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전 절대 송이를 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피고인 안미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반성주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질투가 나서 그렇게라도 하면 데뷔도 못한 우리가 송이보다 잘 나올